오늘 이야기는 진짜로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편지를 몰래 훔쳐볼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편지를 훔쳐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우편함 속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책에 대한 소개와 감상뿐만 아니라 아주 야하지만 아름다운 연애 편지부터 차마 읽어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슬픈 작별 편지까지 다양한 편지들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딸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책 우편함 속 세계사에는요, 고대 로마 그리고 그리스 이때부터 시작해서 현대 미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129통의 아주 다양한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각 편지들은 내용에 따라 사랑, 가족, 전쟁, 운명, 권력 등의 챕터로 나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편지의 주인공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사람들만 생각해도 히틀러, 처칠, 링컨, 모차르트, 피카소, 체게바라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쓴 편지가 이 책 안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됐죠. 근데 예전 대통령일 때 그 김정은한테 편지 썼던 거, 그것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편지들을 한데 모아서 출간한 사람은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소련 붕괴 당시에 그 종군 기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해요. 이 작가는 책에 그냥 단순히 편지들을 우겨 넣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편지와 관련된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수록해서 우리한테 읽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그 친절한 설명 때문에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나 수필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서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역사서가 되는 거죠. 책 소개는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이 책에 담겨진 편지들을 타고 그 역사적 순간으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8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짧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국 군인이었던 A.D. 채터 대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서 아주 끔찍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914년의 크리스마스, 그 총과 칼을 맞댄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적은 A.D. 채터 대위가 부모님한테 쓴 편지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다른 어떤 사람이 본 것보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군이 손을 흔들더니 참호에서 나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그들을 만나러 갔고 2분쯤 뒤에는 양측에서 참호를 파놓은 사이 공간이 서로 악수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네는 병사와 장교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만큼은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채터데이의 편지 중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사망한 전우들을 위해서 합동 장례 의식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서로 담배를 나눠 피면서 사진도 찍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거 왠지 옛날에 저 어릴 때 그 MBC 프로그램 그 놀라운 TV 서프라이즈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났는데 맞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려나? 근데 진짜 거기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그 인류애라는 그 가치를 확인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의나 사랑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할 길이 가끔은 있는데 인류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애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그 젊은 청년들이 각자의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는 거는 인류애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여행 가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참 역사가 깊은 도시다 보니까 볼 것도 많고 가볼 데도 많고 참 맛있는 것도 많고 소매치기도 진짜 많았던, 제가 로마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피에타, 두 번째는 시스티나 천장화였어요. 그거를 실제로 보니까 와,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그렸지? 라는 정말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 책에는 그 시스티나 천장화를 직접 그린 그 장본인이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처절합니다. 그 고통이 이 편지에서 정말 절절히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그 처지를 아주 비관하는 편지를 썼더라고요. 내 붓은 언제나 내 위에 있고 물감은 뚝뚝 흘러 내 얼굴은 물감 방울을 받아낼 좋은 바닥이 된다. 내 피부는 나보다 아래에서 축 늘어지고 내 척추는 겹겹이 접혀 전부 결리며 나는 시리아의 활처럼 팽팽하게 굽어있다. 내 그림은 죽었다. 나는 적합한 자리에 있지 않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편지를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미켈란젤로 앞에서 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이딴 소리 하면 그냥 망치로 그냥 대가리 어쨌든 이 편지를 우리 삶에 조금 대입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즐길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낸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윌버 라이트란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동생인 오빌 라이트를 합쳐서 라이트 형제라고 하면 아마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라이트 형제 하면 그 무한도전 때문에 히틀러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 홍진경 씨 때문에. 아무튼 라이트 형제에서 형을 맡고 있는 윌버 라이트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미래의 작업자들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밝히는 편지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류의 비행이 가능하고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모든 고개의 재주가 그렇듯 이것도 오직 지식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독립적 작업자의 조사와 실험이 모이면 마침내 우리를 성공적 비행으로 이끌 정보, 지식, 기술이 축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성의를 조금이나마 더해 최종 성공을 이뤄낼 미래의 작업자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윌버 라이트는 가망없어 보이는 자신의 작업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작업자들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편지를 쓴 건데요. 근데 사실 이 편지가 쓰여지고 3년 뒤에 라이트 형제는 비로소 통제된 비행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끝없이 달린 사람도 자신의 성공이 가까워져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성공은 실패의 무더기 바로 한 걸음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그 한 고비만 넘기면 바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뒤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목표 그리고 꿈을 믿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대신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하늘로 솟아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꿈도 실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편지는 조금 부끄럽네요. 좀 야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1903년 프랑스에서 쿠바인 부부의 딸로 태어난 아나이스 닌이라는 작가의 편지인데요. 비너스의 삼각주라는 소설로 상당히 유명한 그 에로티카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아나이스 닌이라는 작가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국회기선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인데요. 이 편지에는 이 둘 사이에 아주 로맨틱하면서도 난잡하고 동시에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좀 선정적인 문구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선정한 장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는 또 다른 애무처럼 또 다른 삽입처럼 내 몸에 부딪혀 올렸어요. 나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힘을 잃어요. 그건 당신에게서 곧장 내게로 와요. 듣지 않으려 귀를 막으면 내 피 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아 피를 끓게 해요. 편지를 읽고 나면 그 아나이스 닌이란 작가가 왜 에로티카 작가의 대표적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들만 보면 조금 야하고 가끔은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글을 보면은 상당히 시적이고 좀 아름답고 표현이 되게 날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지 막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편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소개해드리면서 다음 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세상의 축인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란 존재의 풍요로움 주의를 자전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당신. 우리는 격리되어 어둠을 기다리고 있어요. 숨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봐야 가망 없을 것 같아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그 유명한 트럭들이 왔고 우리는 그 일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잘 보살피고 그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너무 많이 주어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 꼭 건강해야 해요. 멋진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제 트럭에 올라야 해요. 영원히 안녕. 빌마. 사실 이 편지는 제가 진짜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조금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울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그 세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체코인이었던 빌마라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인 크루트한테 보낸 아주 짧은 쪽지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부와 부부의 자녀인 존과 프랭크 모두가 그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해서 이제 분류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줄의 의미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왼쪽 줄은 이제 가스실로 가는 줄이 되고 오른쪽은 이제 노역을 하러 가는 줄이 되겠죠. 이 분류 과정에서 존은 다리를 조금 절었기 때문에 왼쪽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은 모두 오른쪽에 섰는데 이 어머니 빌마가 그 혼자 왼쪽 줄에 서 있는 아들을 참아 보지 못해서 같이 왼쪽 줄에 따라 쓴 거죠. 그러면서 급하게 쪽지를 써서 수용 인원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거를 좀 전달해 달라라고 해서 보낸 편지, 아니 쪽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노역을 하진 않았고 수용소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로서 일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빌마와 그의 아들 존은 끝내 이제 가스실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 쪽지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폐쇄된 다음에 당사자인 쿠르트, 남편인 쿠르트한테 전해졌다고 해요. 가끔 어떤 재난이나 이제 사고 같은 게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너무 단순하고 간략하게 인식해버리는 습관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정말 그렇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통장에 적힌 그 100만 원은 단순히 그냥 잉크로 적힌 숫자 몇 개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로 다 바꿨다 하면은 그 100만 원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대형 사건 아니면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신문기사 아니면 뉴스의 한마디로 지나가게 되면 그 무게감을 인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그 사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그 사건의 무게감을 훨씬 더 느끼고 더 깊은 공감과 더 깊은 애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우편함 속 세계사라는 책 함께 읽어봤고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 마지막 그 편지 때문에 아직도 조금 마음이 다운된 게 잘 안 올라오네요. 진짜. 네, 어찌됐든 이 책 우편함 속 세계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면서 유익하고 흥미로운 역사서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뭐 아주 커다란 직소 퍼즐, 수만 피스짜리 직소 퍼즐이라고 봤을 때 이 책은 그 직소 퍼즐의 낱개 조각 하나에 집중한 듯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작고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역사의 현장을 엿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부터 제가 책을 소개한 다음에 그 책의 추천도를 점수로 이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이 책 우편함 속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의 추천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정말 재밌고 정말 막 푹 빠져서 읽기 위해서는 그래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점보다는 4점 정도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역사에 요만큼의 관심,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그 티끌만한 불씨를 이만한 불덩이로, 메테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그런 책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